네, 이번 시간은 공채 시즌을 맞아서 새롭게 기획된 순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코너입니다. 자,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취업 시장에서 짱으로 만들어 드리는 코너죠. 일취월장입니다. 네, 취업 준비생 한 분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토대로 새로운 취업 준비생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네. 자, 끝장 코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한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취월장. 오. 와, 네. 괜찮다. 네. 저번에 한번 했는데 우리도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같이 할 걸. 예. 다음에 우리도 꼭 같이 할게요. 어떻게 일취월장.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차로 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개발을 해주시고 맞아요. 정말 열심히 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볼 때마다 참 고기한 소장님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또 소개해 드릴 분이 있죠. 이 시간에 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일취월장 도전자입니다. 이성재 학생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이성재입니다. 아, 좋아요. 네. 그래요. 첫 방송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2주차예요. 그렇죠. 방송하고 뭐 친구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반응 어땠어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오고 그래요? 또 주변에 저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들 경쟁자들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지난주보다 더 표정이 밝아지고 의상도 훨씬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취월장 하루하루 달라져서 이제 4주 후에는 정말 우리 이성재 학생이 아주 완전 다른 그런 멋진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컨설팅으로 시작할까요? 네, 컨설팅을 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네네. 그래서 저번 주에 컨설팅 한번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컨설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재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네. 처음 시험 친 토익 성적이 785점이나 나오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이공계열 하드웨어적인 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학교 성적이 3점이 채 안 돼요. 한 2.8점 정도 되는 게 이게 가장 치명적이고요. 그래서 특히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점점 성적이 보통은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좀 떨어진다. 이것은 이 적성이 학과에 잘 안 맞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좀 해서 직무 선택에 있어서 기술 영업을 직무로 추천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잡아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1, 2학년 들어가면은 좀 놀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좋고 가면서 신경 쓰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재 학생은 반대였기 때문에 좀 적성에 이 직무라기보다는 전공이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 영업이라는 특수 직무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적성하고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소장님께서 처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직무고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 학과랑 관련된 직무보다는 더 저한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긍정적이었군요. 네. 거기에 관련해 어떻게 좀 자료를 찾아봤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기 하반기 때 그 직무를 뽑는 또 회사가 있는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야지 시험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무 지원할 때 이제 좀 걱정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기술 영업이라는 유사한 이름으로 이제 직무들이 있었고요. 또 네네. 어떤 회사들은 영업직 안에 기술 영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처음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걱정은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차차 좀 풀어가기로 하고요. 소장님, 이제 이성재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일취월장 프로그램 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 분석하고 직무하고 매칭을 지금 시켰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움을 이렇게 받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에는 직무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네, 그것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먼저 적성과 재능을 매칭시킬 수 있는 직무 선택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성이라는 것은 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공감각적인 어떤 성향을 타고 태어나고 여자들은 언어적인 성향들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적성이라고 합니다. 개인 취향이라든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적성에 포함되고요. 네. 반면 재능은 좀 후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뭐 예를 들어 지식들 배우면서 배우게 되는 습득하게 되는 지식들, 스키마 이런 것들이 모두 후천적인 재능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재능은 좀 선천적이고 적성은
아, 재능이 후천적이고? 예,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해서 직무를 선정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면 예, 좋을까요? 예, 이게 굉장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네네네. 이 영어학과에 학과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다 재능에 들어가죠.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적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적성이 예를 들어서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취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친구는 영화사에 들어가서 네.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면 이 친구는 재능과 적성을 적합하게 매칭시킨 일을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자기 학과에 공부하는 어떤 지식들이 자기한테 잘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과 적성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학과 공부를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직무 매칭을 위해서 일단 조금 안 맞는 것 같아도 학과 공부에 좀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소장님께서 성재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셨잖아요. 맞죠? 예, 어떤 맞습니다. 거였죠? 예. 성재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직무 매칭을 처음 생각해 본 거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구직 활동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 말은 자기소개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과 동일하다. 그래서 자소서 처음 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어떻게 쓰고 무엇을 소재로 가지고 쓸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자기소개서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그 목적은 정확하게 글의 목적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성재 학생한테 이런 몇 가지 미션을 드렸죠. 네, 그래요. 지금껏 자.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고요. 기분 나빴던 일, 행복했던 일, 진상짓 당했던 경험, 또 진상짓 했던 경험 이런 건데. 네, 질문이 이제 5개인데요. 그래요. 이 5개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은 딱히 이제 보시는 그대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이런 것들 결국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적어낼 때 제가 소설을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자기가 경험한 그 팩트를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첨삭을 해서 뭔가 자기소개서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결국 자기의 어떤 경험한 그런 일들 그 정답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로 이 질문들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요, 사실 숙제를 이렇게 내주실 때 실제 기업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항을 바로 내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소장님은 소재 개발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개발을 하셨어요, 질문을. 그렇죠?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예, 사실 제가 컨설팅을 많이 다니다 보면 네. 자기소개서 강의를 잘 듣고 아니면 컨설팅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써요. 그러면 이제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런 컨설팅을 하면 가장 이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기는 자기 본인 스스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누굽니까? 국내 무형의 역량을 시각화하는 1인자 그런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무형문화재시잖아요. 그렇죠. 자칭 1인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시각화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질문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네. 가령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상황극을 좀 해보자면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알바는 했잖아요. 그러면 알바는 했어요. 그럼 이제 뭔가 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네. 그 알바를 할 때 그러면 혹시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진상처럼 느껴졌던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있었대. 그럼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필요한 소재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미리 몇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극 하신 거예요, 이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재 학생이 어떻게 이 미션을, 과제를 수행해 왔는지 봐야 될 텐데, 참고하실 거는 성재 학생은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좀 공감이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재 개발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내주신 질문이니까요. 한번 답변 볼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장애인 학교에 봉사활동을 다녔던 일을 꼽겠습니다. 원래 저는 봉사활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당시 어머니께서 그곳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셨고 그것을 보고 저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을 한 것이었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제가 처하는 현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게 이제 자기 어떤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프로필에 가깝죠. 이런 건 팩트만 얘기를 하고 프로필. 사실 네. 영혼이 없다. 어떻게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머니께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도 같이 뭔가를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바로 연결이 됐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왜 어머니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되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영양과 관계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캐치를 했었고요. 네. 그보다 이제 성재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그럼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일단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뿌듯했었고 또 제가 남이 시킨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각화하는 게 사실은 영양과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의 영양들을 시각화하는 그 과정들을 제가 다음 화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적절하게 처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영업이라는 부분에서요. 예. 네. 보죠. 네. 자,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들에게 눈이 되어주시는 어머니 뒷모습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봉사활동을 했다. 쉽지 않았다. 자,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 힘들수록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질 거라 생각했다. 나에게 봉사는 몸이 힘든 대신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과정이다. 기술이 필요한 고객을 찾아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기술 영업자가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보시면 이제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원래 이성재 학생이 썼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이 형태를 구조를 이제 잡아갔던 그런 과정이 되겠죠. 성재 학생은 어때요 보니까? 일단 저는 그냥 숙제를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바뀐 거 좀 신기하고 네. 바로 제가 자소서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과제 한번 해결을 해봤고 두 네. 번째 미션도 소장님 바로 볼까요? 예, 그렇게 네, 한번 두 번째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일단은 소재로 활용 가능한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나왔는데 성장 과정과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좌우명과 가치관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뭔가요, 소장님? 이게 이제 방금 이성재 학생이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네. 그 구조만 이렇게 잡아드린 거 물론 살을 붙이면 이게 뭐 500자에서 1000자까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답변이 있고 질문은 없죠. 그럼 어떤 질문에 이것을 이 자기소개서 작성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총 4가지.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한 것도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변형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만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성재 학생 자. 지금 배웠던 이 소재가 이런 항목들이 적용이 가능하대요. 네. 네, 하나 배웠네요. 자, 두 번째 미션 한번 자, 보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기분 나빴던 일, 이유. 군인 시절 처음 자대를 배치받고 이등병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선임들이 시킨 일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발로 뛰어가며 해서 선임들의 이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등병이었던 맞선임들은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자신들이 저와 비교당하여 다른 선임들에게 일을 못한다고 혼이 난다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저는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막내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을 안 하면 같이 쉬엄쉬엄 할 수 있는데 저 때문에 맞선임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 돼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군인 시절을 계기로 융통성에 대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글쎄 이거 이런 융통성은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일단 표현을 잘했는데 좀 뭐 저는 이 중심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문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뭐 그냥 어디 가서 강의를 주로 하셔도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딱 보면 어떤 어른들이 느끼는 느낌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성재 학생이 이런 표현들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뭐 기술 MD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팀에도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재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먼저 드릴 건데 이 글이 융통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이게 융통성으로 끝났는지. 이게 제가 군인 시절에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 제 맞선임들이 저랑 비교를 당해서 일을 좀 덜 한다고 이렇게 선임들한테 혼이 나니까 그걸 보면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주변 상황을 살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융통성이라는 그렇죠. 단어를 써봤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그렇죠. 아니 그게 나쁘게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게 근데 이 융통성이라는 게 긍정적인 융통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융통성일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영향을 다르게 바꿔보면 혹시 선임들과 친해지려는 그런 노력은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런 노력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차이다 보니까 실제로 친해지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나오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애매한 정체성의 융통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팩트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팩트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해서 백종원 씨가 조미료를 치듯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번째 미션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예. 일단 군대에서 선임들하고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 네. 갈등 겪게 된 이유가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 갈등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뭐 융통성을 억지로 찾아낸 이런다기보다는 본인은 직접 말 그대로 그 선임들까지도 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갈등 해결과 관련된 그런 항목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고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 그래요. 소장님 정말 컨설팅의 달인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진짜요. 네. 공감이 되네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재 학생한테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이제 써봤고 또 컨설팅까지 받았는데 오늘 어땠어요? 일단 소장님 덕분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 기회가. 우리 성재 씨처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1대1 코칭을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취월장 이렇게 또 이번 시간 함께 해봤고요. 커리어개발연구소의 고기아 소장님 그리고 이성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